네. 자, 읽으실 분 자원해서 읽으십시오. 전립선염은 남성 비뇨계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으로서 급성과 만성 두 가지로 나눈다. 급성 전립선염은 방광 자극 증상과 종말의 혈뇨, 회원부, 동통 등의 중요한 증상이다. 만성 전립선염은 소변이 오랫동안 잘 나오지 않고 소변 후에는 한 방울씩 나오며 혹은 소변 후에 백색의 전립선염을 척출하거나 유정, 조루, 양유를 일으키는 등의 중요 증상이 있다. 학약에는 비록 이 병에 해당되는 변명은 없지만 이 병이 표현하는 각종 중요 증상은 역대의 문헌에도 매우 많이 논술되어 있다. 약간 예를 들면 방광 자극 증상, 혈뇨 등이 있다. 이는 모두 인병의 범주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인병기 읽으실 분. 제가 읽을게요. 네. 병인병기 급성 전립선염의 초기에는 인병과 소변에 정액이 섞여 있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소변이 내부에 쌓여 발생한다. 대개 달고 기름진 음식을 즐겨 등소에 소변이 형성되어 하초로 흘러 들어가거나 지나친 성행위로 인해 심기가 쇠약해진 틈을 타고 설사가 침입하고 소변이 방광에 우결되어 기하하지 못하므로 배노가 작고 급하며 배노를 하려 해도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는다. 열이 영혈을 손상시키면 헬로가 보이며 소변이 흥정하여 정액이 부패하면 배노시 타격이 배출되고 소변이 회원부에 모이면 회원부가 터지는 느낌이 들고 통증이 나타나며 심하게 붓는 경우도 있다. 만성 전립선염은 급성 전립선염이 전변된 것인데 급성기에 철저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제거되지 않는 섭열사가 하초에 남아 거듭 발작하여 만성이 된다. 평소에 무절제하는 성행위로 심기가 허약해지고 섭열사기가 밖으로 침입하여 회원부에 모이면 점차 만성 전립선염이 형성된다. 또한 평소 지나친 음주로 인해 비의 운하에 영향을 미쳐 습탁이 이게 뭐 심하게 줄을 써버렸구나. 밑에도 세 번. 하고 심기가 섭열사기가 밖에서 침입하여 회원부에 모이면 점차 만성 전립선염이 형성된다. 또한 평소에 지나친 음주로 인해 비의 운하에 영향을 미쳐 습탁이 내부에 생기고 하초에 정체되어 기혈의결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본 병이 오래되면 신이 더욱 빼앗겨진다. 신음이 허하면 유정, 불면 등을 수반하고 신양이 허하면 양이 붉어 구성된당 등이 나타난다. 여기서 이제 그 기혈어결, 그거는 기체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와 혈이 좀 뭉쳤다는 얘기니까요. 변증론치에 급성 전립선염은 일반적으로 승열사독의 증상으로, 앞에서 보니까 주로 그 비의 운하 기능 장애로 인한 승열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신허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승열사독의 증상으로 나타나므로 주로 청열 해독하여, 근데 습열이면은 열만 해독하는 게 아니라 습도 없애줘야 되겠죠. 청열 제습하여 치료한다. 만성이 되면 일반적으로 신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므로 보신을 위주로 치료하며, 여기에 습열이 김한 경우에는 습열을 없애는 사를 하고
신허를 보하는 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사를 병행한다. 그냥 전 보사 없이 신허에 해당하는 혈, 습열에 해당하는 혈을 자칭하면 되겠죠. 첫 번째가 급성 전립선염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건 모르고 환자가 왔을 때 보통은 내가 왜 이래요 하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다 진찰 받고 전립선염이네요. 약 먹고 그래도 좀 뭐가 안 좋으면은 이제 그때 와서 얘기를 하죠. 전립선염이고 언제서부터 알았고 뭐 치료는 어떻게 받았고 그러면 우리는 듣고 전립선염이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습열사독이 하초로 들어간 경우 이것도 우리는 이제 모른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그 열이 많이 나고 추워서 또 떠는 거죠. 한전이라고 그러죠. 고열이 나고 몸이 떨리며 온몸이 시큰거리고 아프면 이거는 우리 감기에 몸살기가 있다 할 때 이런 증상이 나오죠. 열이 나고 몸이 떨리고 온몸이 시큰거리고 아프며 식욕이 없고, 식욕이 없으면 비위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통과 변비, 비가 안 좋으면 변이 물러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변비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열 때문에 그렇구나. 열 때문에 이제 아픈 거죠. 두통도 생기고. 그 다음에 피로와 무기력, 이거는 기혈의 증상인데, 요즘 급성 전립선염에서 그 필요 없는 말들이 여기 좀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고열이 나고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피로와 무기력은 나중에 허증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하튼 이런 전신 증상이 나타나고, 요로 감염으로 인한 급성 전립선염 증상으로, 요로 감염으로 인한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고 보시고,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빈뇨. 일단 배뇨 긴급, 이것도 급하게 마려운 거죠. 좀 참을 수가 없이. 그 다음에 배뇨통, 여기서 이거는 열이구나. 종말 혈뇨, 열로 인해서 쇠락이 터졌구나. 이 정도에서 우리는 앞에 열도 있고, 이건 여기서도 열의 증상이 계속 나오니까 전립선염인데 열에 관한 문제구나. 그 다음에 회음부가 붓고 처지는 것, 이건 붓는다는 것은 습이죠. 그래서 열하고 습이니까 습열이구나 느낌이 들며, 통증이 있고, 통증도 열이죠. 통증이 요천부, 전원부, 그러니까 전립선 그 주위가 다 아프겠죠. 전원부, 대퇴부로 확산되며 대변을 볼 때 직장 내에 불쾌감 또는 통증이 발생한다. 이런 것도 다 열이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습열인데 이게 어디에 습열이냐,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이미 농양이 형성된 경우에는 파동감이 있고, 이 말도 그냥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인데요. 농양은 고름이 생기면, 고름집이 생기면 파동감이 있는데, 파동감이 어디에 있느냐? 배를 만져서 있느냐? 회음을 만져서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근데 환자의 회음 만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뇨기과나 이런 데 가서 항문에, 손가락으로 항문에 넣어서 전립선을 만지면 그때 느낄 수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때 만져가지고 약간 출렁이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이건 골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농양이 형성된 경우 파동감이 있고. 간혹 후뇨도면, 요도 전후를 보면은, 저는 전립선 근처에 있는 게 전이겠어요? 아니면 마지막 나오는 쪽이 전이겠어요? 앞에서 보면 앞이겠죠? 전립선 쪽은 뒤쪽이고. 그러니까 후뇨도, 전립선 근처의 뇨도와 직장, 전립선이 직장하고 거의 붙어 있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만질 수가 있어요. 직장 또는 회음부 쪽으로 터져서 고름이 나온다. 이 정도 되면은 이미 119에 실려서 가고 없죠. 이거는 응급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설태황리, 황리는 습열을 얘기하는 거죠. 열과 습. 맥 활삭도 습과 열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열을 빼주고 습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게 논치죠. 청열 해독하고 이습도 타간다. 그럼 처방으로 이럴 때 습하고 열을 그 전립선 부위에 습열을 빼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습열이 어디에 습열이냐? 그럼 전립선 부위의 습열이고 전립선의 습열인데 습열이면은 이제 염증이겠죠. 그래서 전립선염이죠. 근데 전립선은 우리 경락상 뭐가 유지하고 있느냐? 족골은 간경이겠죠. 그 옆으로 조경문 위경도 흘러가고 그런데 족골은 간경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처방에 보면 중뇨, 곡골, 음름천, 여구, 대돈 여구, 대돈이 이제 왜 들어갔는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처방을 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열이 나면 대추곡지. 우리 그 감기에서도 고열 나면은 대추곡지였죠. 똑같아요. 대추곡지. 혈뇨에는 혈의 삼음교. 그 피가 날 때 그런 혈액하고 삼음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도의 자극 증상이 심하면 수도를 더 쓴다. 요도의 자극 증상이 어떤 식으로 심하느냐도 또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따끔거리면서 하는 거는 열이니까 열을 없애주려면은 행간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관계에. 그래서 요도 자극 증상이 심하면 수도를 더 쓴다. 해설에 본병은 습열사독이 하초에 쌓여 기혈이 모여 흩어지지 않고 뇨도를 가로막아 형성된다. 치료할 때는 반드시 하초의 습열사독을 청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러니까 습열을 없애주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중뇨를 깊게 찔러 하초의 열을 청사하고 음름천을 취해 이뇨 거습하며 그러니까 음름천은 원래 습을 없애는 혈이잖아요. 음름천, 삼음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뇨 그 소변을 쉽게 보게 해서 습을 제거하고 곡골을 취해 뇨도를 통리시킨다. 곡골을 취해 오줌이 나오는 그 뇨관을 잘 통하게 해준다. 소복부와 전음은 족골음이 지나가는 곳이며 소복부와 전음이 붓고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며 붓고 처지는 듯한 느낌은 습이죠. 느낌이 들며 통증이 있는 것은 열이죠. 그래서 습열이 간락에 조체되어 간경이 지나가는 그 부위에 조체되어 간기의 소설작용이 불리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소설을 붙이는 건 좀 그러긴 한데요. 여튼 불리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정혈인 대동과 낙혈인 여구를 취해 간경의 열사를 청설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복잡한 혈보다 행간 하나만 써도 간경의 열사를 청설할 수 있죠. 경기를 소통시키고 조화를 이루게 하여 소복부와 전음의 통증을 없앤다. 혈뇨가 있으면 혈에 침을 놓아 혈열을 제거하고 소변 분리에는 수도를 자침하여 그 흐름을 소통시키되 침술 치료가 적절하면 증상이 억제된다. 근데 사실은 이 급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급해요. 치마지로 올 생각 자체를 못해요. 병원 갈 생각은 나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만성 전립선염. 만성 전립선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체간맥, 간 경맥이 흐르는 곳에 한사가 머무르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건 모른다고 보시고 소복부와 고환이 은근히 아프고 차게 하면 통증이 심해지며 차게 하면 통증이 심해진다는 걸로 봐서 한증이죠. 그 다음에 소복부와 고환은 간경이 유지하는 곳이죠. 그래서 간경이 지금 차게 되어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고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경감된다. 그러니까 한증이죠. 복부가 차고 음부가 냉하며 이것도 간경의 한증이죠. 소변색이 맑고 간혹 배뇨가 시원스럽지 않다.
소변색이 맑고는 한증이죠. 간혹 배뇨가 시원스럽지 않다는, 이건 한증은 배뇨가 원래 잘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물을 내보내야 몸이 차가우면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몸은 소변을 잘 시원하게 보게 돼요. 우리 추워서 그 겨울에 추울 때 화장실 가면 소변 한번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배뇨가 시원스럽지 않다. 전립선 염이니까 한체라지만은 일단은 그 시원하지 않다는 거는 열도 작용하고 있다. 배뇨 후에 흰색 점액이 떨어진다. 이것도 습열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또 정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신화일 경우에는 그 활정이라고 해서 지난번 우리 공부했던 그걸로 해서 또 그렇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점액이 떨어진다. 설태는 백화라고, 백은 한증이고 활은 습이죠. 맥은 침현하다. 맥은 간의 맥이 뜨는 거죠. 그리고 침현하고 느리다. 한증은 모든 게 그 연결되니까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 경맥을 따뜻하게 해주고 간 경락이 잘 통하게 해주면 그게 변증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난간화락이라 이렇게 했고요. 처방에 대돈과 곡천, 관원과 제하삼각구. 제하삼각구는 여기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우리 일구치라고 그러죠. 이 국악 양쪽의 길이를 재가지고 정삼각형을 만들어요. 요 길이로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위에 꼭지점을 배꼽에 대고 그냥 힘없이 떨어뜨렸을 때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쓰겠죠. 그때 양쪽 점. 그래서 이거 양쪽 점에 그 두 점 거기다가 뜸을 뜨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하 삼각구, 대동 곡천 관원 제하 삼각구. 이것도 이제 그 간경맥을 따뜻하게 하고 간 경락이 잘 통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이 혈들을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에 간경에 한사가 머물러 있는 까닭에 간경이 지나가는 소복부와 전음 등의 통증이 발작한다. 이 통증은 엄청 심하겠죠. 원래 우리 한사가 오는 통증이 제일 심하죠. 그래서 그 얼음을 손에다 올려놨을 때 조금 있으면 시원하다가 좀 있으면 이제 아픈 게 아프다 못해서 하여튼 느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오는 통증이 이 한으로 인한 통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은 이렇게 가볍게 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이 발작한다. 치료할 때는 족거름의 한사를 따뜻하게 하여 소산시켜야 하므로 간경의 정열인 대돈의 뜸을 뜨며, 또 여기서도 이 행간혈은 열을 내리기도 하지만 열을 보태주기도 해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행간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정열인 대돈의 뜸을 떠서 간경에 정체된 한사를 제거하며 간경의 합혈인 곡천을 취해 강기를 소조하고, 여기서 곡천을 취해서 강기를 소조한다는 그 뜻에는 한사는 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곡천을 써서 간경에 있는 그 수기를 내려주면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물을 끓이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요. 그래서 곡천을 취해 강기를 소주하고 제하 삼각구로 하초를 따뜻하게 한다. 이게 뜸이죠. 만성 전립선염은 대부분 하원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하원의 부족은 신기의 부족이 되겠죠. 그래서 관원을 구하여 하원을 보익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여기까지 하고 2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나트륨하고 염화나트륨 안 되나? 그럼 염화나트륨은 소금이고 나트륨은 나트륨이고 그렇죠. 지금 저 만성 전립선염에서 이제 한체 간백증하고 습열 하주는 아직 안 했는가요? 네. 네.
한체 감맥증까지 했고 습열하주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습열하주면 앞에 급성에서 습열하주가 나왔는데요. 급성일 때는 습열하주가 그 증상이 엄청 심하다 그랬죠. 모든 게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증상이고, 근데 그렇게 심한 정도가 아니라 그 증상이 완치가 안 되고 좀 남아있을 때, 또 허증으로도 저 습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앞에 우리 병인병기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이제 비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해서 또 습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앞에서 했던 그 습열하고 여기서 만성에 다루는 습열은 그 정도가 다르죠. 그리고 급성은 모든 게 급해요. 통증도 엄청 심하고, 근데 만성은 통증도 조금 덜하고, 아픈 듯 했다가 안 아프고, 안 아픈 듯 했다 또 아프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허증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만성의 습열하주는 이제 보시면은 그 배뇨량이 적고 급하며 통증이 있고, 배뇨량이 적은 거는 우리 몸에 습이 쌓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뇨량이 적은데 지금 방광은 차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나가는 게 적으니까 마지막에 저 소변이 마려울 때는 이제 급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습열이 있으니까 통증이 있고, 소변색이 진한 황색을 띠며, 이것도 이제 열에 관한 증상이고요. 심한 경우 출혈이 있고, 이제 만성의 경우는 출혈이 있어도 그렇게 심하진 않겠죠. 입이 마르고 쓰며, 이건 열이고요. 그 다음에 외음에 습열이 있고, 그 외음이 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회음부에도 통증이 있으며 때로는 유정이 있다. 여기서 지금 저 습열하주 하면은 뭐 급성하고 거의 다름이 없이 똑같이 기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병원에 안 실려가고 아니면 오래됐거나 그런 얘기를 환자가 한다면은 아, 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 이런 증상을 듣고 습과 열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습하고 열을 제거해 주는 혈들을 쓰면 되겠죠. 회음부에 통증이 있으며 때로는 유정이 있다. 설질은 붉고 설태는 황리하며 맥은 활삭하다. 다 습열에 관한 얘기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청열이습이에요. 열을 없애주고 습을 없애주고, 그러면서 중국 음릉천 삼음교 회음 이렇게 썼고요. 유정에는 지시를 떴습니다. 지시는 다른 말로 하면 전궁이라고 그러죠. 전궁. 네. 유정에는 지시를 뒀습니다. 해설해 보시면 본 유형은 습열이 하주한 것으로서 만성 전립선염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습열 사기를 감수하였거나 음식이 적당하지 않아 발생하며 본허표실증에 속한다. 여기서 지금 본허표실이라고 했는데요. 위에서 환자가 얘기하는 것만 보고는 듣고는 이게 본허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본허라는 게 나오려면은 저 소화도 좀 안 되고 변도 좀 무르고 그다음 허리도 좀 시큰시큰하고 뭐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면서 이 앞에 써놓은 그런 증상을 얘기했다면 근본적으로는 비와 신이 허에서 생긴 습열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위의 말만 가지고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뒤에 해설에 보면 앞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인쇄가 빠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일단은 본허 표시증에 속한다고 봐서 습열하주가 다른 허증이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해설을 봤을 때 얘기고, 아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급성하고 만성의 구분이 좀 애매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 말고도 환자가 그 허증에 해당하는 비기어라든가 신양어라든가 뭐 이런 허증에 해당하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게 근본적으로 그게 원인이 돼서 이
승열기 증상이 생겼구나 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분호표시증에 속한다. 이는 급성 전립선염에 승열사독이 옹결된 경우와는 다르므로 치료 방법 역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그 허한 것들을 보호해주면서 습과 열을 없애라, 그런 뜻이에요. 습과 열을 없애는 건 우리 여기서 말하는 걸 하면 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나 신의 기가 부족하거나 하는 거는 보호를 해준다. 이제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이 역시 차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중국 음릉천을 사하여 습열을 청리시키고, 삼음계를 먼저 사하여 습사를 제거한 후에 보하여 음휴를 보충한다. 그냥 꽂으면 되죠. 회음을 취하는 것은 환부에 직자하여 소염 지통하며 만성 전립선염을 치료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회음을 환자에다 꽂기는 우리끼리는 몰라도 그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 회음은 없는 걸로 보시고, 나중에 이제 저거 되면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음허증, 신음허증, 이것도 우리가 음을 하는 걸 모르고 이제 환자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판단하는 겁니다. 환자가 요 배부가 시큰거리고 허리 위아래로 시큰거리는 거죠. 대퇴부가 연약 무리가며 요술, 여기 이제 슬부도 포함이 되겠죠. 요술 사면하며 그 말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고요. 손바닥과 발바닥에 열이 나고 오심 번열하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도한, 권홍, 조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 불면 이런 것들이 신음어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허화가 떠서 나오는 증상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손바닥, 발바닥에 열이 나고 도한, 유정, 두훈 목현이 있으며 회음부에 은근한 통증이 있고, 은근하다 하는 것이 나오면 다 허증이에요. 또 요도가 화끈거리는 느낌이 든다. 서롱, 태소, 태박이라고 했는데 박자도 맞는 말이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소롱, 태소, 적을 소자. 태가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 조금밖에 없다. 조금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서롱, 태소하고 맥은 새 상맥이 뜬다. 이게 음의 대표적인 맥이죠. 가늘고 빨리 뛴다 이거죠. 속에서. 부맥이 아니라 저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신음을 보여주면 그게 논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전립선의 치료에 관련된 혈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유, 관원유, 관원, 삼음교, 태계 이 혈들이 왜 들어갔는지 신음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배압의 도안에는 음극을, 유정에는 지시를, 유정의 지시는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음부에 통증이 있으면 회음을, 오심 번열에는 간사를 더 쓴다. 그러니까 허열에는 간사를 더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에 만성 전립선염은 승열이 오래 머물러 신음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두훈, 도한, 오심 번열 등의 신음이 허약한 증상 등이 나타난다. 처방이 신유관원을 배합하여 보신하고, 신유관원을 배합하여 보신하고, 보신한다 할 때는 태계, 복류 이런 혈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삼음교 태계를 취해 양음하고, 관원유로서 익신할 뿐만 아니라 신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요통을 치료한다. 회음을 취해 회음부의 통증과 요도의 장열감을 치료하며, 여기서 이제 회음부의 통증과 요도의 장열감을 치료하는데, 이러기 위해서 회음을 써야 되는데, 뭐 환자 보고 남자들은 그래도 그 할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그 회음 치느라 하겠어요? 못하지. 그럼 바로 문제가 되죠, 그거는. 그래서 이 혈들 말고도
장렬감을 쓴다면은 여기서는 그 신음호증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오행령 중에 연곡혈이 있겠죠. 영곡, 노공 이렇게 써주고 어차피 이것도 신음호로 인한 그거지만 강경락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행간, 소부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하면은 회음 취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장려감을 치료하고 도안이 나면 음극을 더해 양심, 지한한다. 음극을 더해서 심에 그 음을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고 하열을 꺼주고 그래서 심을 보양하여 땀을 멈추게 한다. 지시를 취해 정관을 고섭하여 유정을 치료한다. 그럼 또 한 2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신양 부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신음 부족이 있었고 신양 부족이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 전립선염의 주 원인은 습열인데요. 습열로 치면은 비기혈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비기혈에 관한 얘기는 없고 신음어, 신양어만 나오는데 비기혈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효가 잦고 소변색이 맑으면 변효가 잦고 소변색이 맑다고 하는 얘기로 봐서는 한증이잖아요. 변효 후에도 소변을 덜 본 듯하고 이것도 한증이면 시원하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방광에 기화작용이 안 되는 거죠. 변효 후에도 소변을 덜 본 듯하고 허리가 시큰거리고 그러면 신은 신인데 한증이다. 그러면 신양어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활정 백탁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활정은 유정에서 나왔듯이 신양어로 인해서 나오는 활정이고요. 밖으로 나오면 이제 그 하얀 탁한 하얀색의 액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활정뿐만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신양어로 이런 증상이 있고 심하면 움츠리고 사지가 차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양어니까요. 사지가 특히나 찬 걸로 하면은 비양어도 사지가 차가운 거죠. 양이 불거하거나 그러니까 발기부전하거나 부종이 있고 붓는 거는 수기가 있어서 양허하면 차가우니까 찬 거는 또 수기하고 관련이 되죠. 그래서 부종이 있고 대변이 무르면 수기가 넘치니까 대변이 무른데 또 이게 비기어가 되면 대변이 또 무르죠. 안색이 창백하다. 설담태백하고 맥침새하다. 그럼 신양을 따뜻하게 데워주면 되겠죠. 그럼 신양을 데워주려면 신기도 도와줘야 되고 또 차가운 것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신유명문의 뜻이고 관원, 태괴, 음곡 이렇게 써준다. 활정에는 귀래 곡골 활정에는 귀래 곡골이지만 아까 유정에 반드시 나온다는 지실도 들어가면 더 좋겠죠. 지실. 부정에는 수분 족삼리를 쓴다. 부정에는 음능천 삼음대를 쓴다. 또 이것도 되겠죠. 해설해 보시면은 내경에서는 하마즉 구지라 아래로 처지면 뜸을 뜬다 라고 하였는데 양기가 부족한 양기의 부족은 기의 함몰에 속하기 때문에 양기의 부족이 기의 함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양기의 부족은 냉증이기 때문에 대부분 뜸을 뜬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경혈에는 모두 신기를 보익하는 효능을 갖고 있으며 뜸 치료를 더하면 손상된 신의 원양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 신허로 인해 정관이 튼튼하지 않아 발기부전이 나타나므로 양명경의 귀대를 취해 위축된 종근을 보호하고 근데 신허로 인해 정관이 튼튼하지 않아 발기부전이 나타나므로 그러면 신허로 인한 발기부전하고 양명경으로 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신하고 양명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 양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제 생각을 해보면은 수양명, 족양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양명하고 우선 관련 있는 거는 고름이죠. 네, 고름. 수양명은 족고름하고 관련이 있고 족양명은 수고름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양명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게 태음이겠죠. 태음은 표리경으로서 서로 통하잖아요. 수태음, 족태음, 수족끼리 상배하는 걸로. 그 다음에 또 양명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대장하고는 신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대장하고 신하고. 그 다음에 또 관련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양명하고 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의학적인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신하고 양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대장하고 신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좀 그나마 저거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신호로 인해 정관이 튼튼하지 않아 발기부전이 나타나므로 양명경의 귀례를 취해 위축된 종근을 보호하고 인맥의 곡골을 취해 정기를 고섭하며 부종에는 수분 족삼류의 뜸을 떠서 비신의 양을 도움으로써 비신의 행수, 재수하는 작용을 회복시켜 종창을 없앤다. 그런데 아무리 끝까지 읽어봐도 이거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 귀례를 취한다는 건 귀례에 관한 그 전설적인 얘기도 있잖아요. 남자 여자 부부간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귀례의 뜸을 떠서 그 남자가 돌아오게 했다는 뭐 그런 그 얘기도 있는데 귀례는 그 부분의 부근에 있는 혈액인식 때문에 썼다 이렇게 보시고 발기부전이 나타남으로 양명경의 귀례를 취하는 양명경을 여기다 넣으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헤매요. 여기서도 좀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여기는 그 환부 부근에 있는 귀례를 취해서 위축된 종근을 보호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신허로 인해 정관이 튼튼하지 않아 발기부전이 나타나므로 그 우리가 그 발기부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혈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종에는 수분 족삼류의 뜸을 떠서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저거 하시고 여기서 이제 비신의 행수재수 얘기가 나오는데 비에 관한 얘기는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기어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만성 전립선염도 이렇게 치료하고 또 다른 접근 방법들은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립선염이 나왔는데 우리가 사실 환자들 대하면은 전립선염보다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전립선염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전립선 비대에 있어서 밤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가요. 이런 환자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뒤에 나오는 참고에 나오는 전립선 비대 환자가 우리한테는 더 많이 소중한 거죠. 요 항목이 더 소중하다 이거죠. 전립선 비대는 노년층 남성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비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명백하진 않지만 노인의 성 호르몬의 불균형과 유관하다. 전립선 비대로 말미암아 배뇨 곤란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소변이 완전히 막혀 각종 병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증상으로는 주로 빈뇨, 자주 소변을 보는 것, 배뇨 곤란,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면서 놀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는 것, 급성 뇨조류, 갑자기 소변이 막 터질 듯이 나오려고 하는데 막상 나오지도 않아요. 아예 안 나와요.
그런 증상들이 있다. 전립선 비대의 임상 증상과 신체적인 징후에 근거하여 습열과 허한증으로 나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습열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허한증은 이제 또 뭐 신양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따르겠죠. 습열은 변효가 작고 화끈거리며 이건 열이고, 소변이 시원스럽게 통하지 않으며 이건 습이고, 변효 시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고 이건 열이고, 뇨혈이 있으며 이것도 열이고, 설태가 누렇고 이것도 열, 맥이 삭하다 이것도 열이죠. 그러면 이제 주로 습열리는 습과 열을 없애주는 혈을 써주면 되겠고요. 허한증은 변효가 시원스럽지 않고 얼굴이 창백하며 추워 보이는 거죠. 허리가 시큰거리고 오한이 나며, 허리가 시큰거리는 걸로 봐서 허한증은 신양어증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오한이 나며 설담, 맥 약하다. 침술로서 전립선 비대를 치료하면 일정한 치료 효과가 있다. 그 처방은 일반적으로 기해, 관운, 삼음교, 음릉천, 회음이다. 여기서 쓸 수 없는 회음은 빼고요. 기해, 관운, 그러니까 기해는 기를 보충하고, 관운은 하원, 그러니까 신의 허한 것을 보충해주고, 삼음교와 음릉천 습을 없애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습열에 해당하는 부분, 앞에서 우리가 습열에 해당하는 그 만성 그 전립선염하고 급성 전립선염에서 습열에 해당하는 것들이 혈들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 혈들을 여기 빠진 혈에 좀 보태서 쓰라는 얘기죠. 이렇게 회음이다. 침을 놓는 방법은 반드시 약하게 시작하여 강하게 해야 하며, 그냥 우리 구당 선생님 말씀대로 평사하면 될 것 같아요. 습열 또는 허한증이 뚜렷한 경우에는 만성 전립선염 가운데 습열하주와 신양 부족증에, 그러니까 신양어증에 의해 처리한다. 여러 번 치료해도 효과가 없으면 반드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하며 필요시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거 말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 쓰시면은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전립선을 제거해도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기능이? 산이 오줌 누고 뭐 그 상관없어요. 근데 전립선 그거 하고 나서 또 수술하고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그 부작용으로 그 주위에 있는 거는 요도죠. 그런 걸 건드려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부작용 겪는 사람도 많아요. 수술을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해야 되고, 약 안 먹을 수 있으면 최대한 안 먹어야 되고,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으면 먹어야 되고 어쩔 수 없으면 수술해야 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